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낭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3절이고요. 현존재의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론과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기초존재론적 물음이라는 부분입니다. 존재와 시간의 마지막 절입니다. 하이데거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고찰들의 과제는 현사실적 현존재의 근원적인 전체를 본래적인 또 비본래적인 실존함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실존론적, 존재론적으로 실존함의 근거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었다. 대략 이해하시겠지만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래적인 실존이란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나의 죽음과 나의 출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 채로, 책임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실존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세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의 실존이 있는데 이것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결국 시간성이었다. 즉 현존재가 시간을 발생시키면서 즉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에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기에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서 또 이로써 염려의 존재 의의로서 드러난 것은 시간성이었다. 따라서 현존재의 예비적인 실존론적 분석론이 시간성의 노출에 앞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부터 현존재의 존재 전체성의 근원적인 구조 속으로 곧 시간성 속으로 회수되어 있다. 결국은 현존재 존재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시간성에 의해서 해설이 되니까 모든 현상들이 시간성 속에 회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회수되었다. 이 말은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용어이고 현존재의 시간성의 구조를 설명하는 용어는 아니네요. 근원적 시간의 앞에서 분석된 시간화 가능성들에서부터 이전에는 단지 처음으로 제시되기만 한 구조들이 자신들의 근거 세움을 획득하였다. 현존재의 존재의 구성 틀의 명백한 제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단지 하나의 길로만 남아있다. 여러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길도 가능한데 하이데거 자신이 취한 것은 그 중에 하나의 길, 하나의 방식, 하나의 방도였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존재의 물음 일반의 마무리이다. 실존의 주제적인 분석론은 그 편에서 존재 일반의 미리 해명된 이념에서부터의 빛을 처음에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이 특히 중요할 때는 이 책의 서론에서 말해진 다음의 문장이 각종의 철학적 연구의 표준 척도로서 고수되는 때이다. 철학은 현존재의 해석학에서부터 출발하는 보편적 현상학적 존재론이고 그 해석학은 실존의 분석론으로서 모든 철학적 물음의 실마리의 끝을 그 물음이 그곳에서부터 기원하고 또 그곳으로 되튕기는 그런 곳에 고정시켰다.
물론 이러한 논제도 역시 독단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원칙적인 문제의 정식화로 간주되어야 한다. 존재론이 존재론적으로 근거 세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역시 이를 위해 하나의 존재자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존재자가 그런 기초 지음의 기능을 넘겨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 존재론이 존재론적으로 근거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말은 현존재 논의 없이, 즉 현존재 분석론 없이 존재론이 근거 세워질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이네요. 이 존재론적으로라는 말은 존재 구조적으로 이 말인데요. 존재론이 존재의 체계적 구조와 관련해서 근거 지어질 수 있느냐, 정초될 수 있는가, 현존재 없이도. 아니면 하나의 존재자적 기초를 필요로 하는가, 현존재라는 존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이 말이고, 그리고 어떤 존재자가 그런 기초주음의 기능을 넘겨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사례적 존재자로 또는 대표적 존재자로 현존재가 선정되었지요. 만약 종교적 관점이라면 뭐 천사들도 존재 이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즉 믿음이 아닌 영역에서 동물, 식물, 인간 중에서 누가 그러면 현존재로서 인간이 그 기능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존하는 현존재의 존재와 현존재적이지 않은 존재자의 존재 사이의 차이같이 그렇게 명백하게 현출하는가라는 점. 현존재와 비현존재 사이의 차이는 명백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명백하다는 점은 둘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단지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출발점일 뿐 철학이 거기서 자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현존재의 존재와 비현존재의 존재의 차이가 어떻게 성립하는가라고 물어야 하고, 이 물음은 결국 현존재가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이해한다 라는 점으로 귀결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 우리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겠네요. 고대 존재론이 사물 개념들을 갖고 작업을 한다는 점, 그래서 의식을 사물화할 위험이 존속한다는 점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하지만 무엇을 사물화가 의미하는가? 짐작컨대 전제성으로 존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물화이다. 이렇게 답변해 볼 수 있겠네요. 어디에서부터 사물화가 기원하는가? 태락으로부터, 즉 나의 미래와 나의 과거, 즉 나의 죽음과 나의 피투성을 망각한 채로 눈앞에 사물들의 몰두하는 것, 그것이 퇴락이라고 표현되죠. 거기서부터 사물화가, 즉 도래와 기재가 결여된 현재화의 연속에서부터 전제성으로서의 존재 이해가, 즉 사물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왜 존재는 바로 우선은 존재자, 전제자에서부터 개념화되고
그리고 용제자에서부터 곧 그럼에도 더 가깝게 놓여 있는 것에서부터 개념화되지 않는가. 전제자에서부터 개념화되지만 그럼에도 더 가깝게 놓여 있는 것은 용제자인데 왜 그러냐 이것이네요. 그것은 전통적으로 직관, 철학적 인식 능력으로서의 직관, 안샤오 이것을 중시했기 때문에 직관은 현재화의 토대를 둔 것이지요. 왜 이러한 사물화가 언제나 다시금 지배하게 되는가? 전통적 존재론의 지배 때문에 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식의 존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조지어져 있기에 그 결과로 그 존재에게는 사물화가 적절하지 않게 남아있는가? 존재 일반을 이해하는 실존이지요. 실존이란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 이 존재 자체를 문제시하는 존재를 가리키고요. 바로 이런 실존이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현존재 인간을 사물화하는 것, 즉 전제적 존재자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네요. 의식과 사물의 구별은 여하튼 존재론적 문제체계의 하나의 근원적인 펼침으로의 여하튼 충분한가? 구별만이 아니라 관련의 고찰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이런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은 길가에 놓여 있는가? 즉 길을 가면 얻어지는가? 그리고 대답은 존재 일반의 의의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동안에 역시 단지 추구될 수만이라도 있는가? 존재 물음을 제기하지 않고 철저히 전개하지 않고 그 대답이 추구될 수 있는가? 없겠죠. 존재 일반의 이념의 근원 및 가능성은 형식적 논리적인 추상화라는 수단에 의해서는 다시 말해 물음 지평 및 대답 지평이 없이는 결코 탐구될 수 없다. 존재 일반이라는 말은요, 그 다양한 존재 방식을 총괄하는 말이에요. 예컨대 현존재, 공동현존재, 용재성, 전재성, 존속, 생명 대략 6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존속은 이데아들의 존속이고요. 즉 수학적, 계학적 도형들의 존속을 말하고요. 생명은 동식물 일반의 존재 방식을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이해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뭔가를 물어야 하는데 그 근거를 묻기 위해서는 존재 일반의 이념 또는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그 이념은 현존이에요. 현존재, 공동현존재, 전재성, 용재성, 존속, 생명 이 모두의 공통된 의미 요소는 현존이에요. 그것이 개념이고 이념이에요. 물론 우리 철학적 상식으로 이념은 이성적 개념이고 개념은 경험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념과 개념을 구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이념이라는 말을 쓰고 때로는 개념이라는 말을 써요. 개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는 용어를 개념이라고 그래요. 컨셉트 할 때 컨이
together, sept가 take 이 말이에요. together, take 함께 잡을 수 있는 어떤 용어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존재 방식들을 함께 움켜잡을 수 있는 용어. 예, 그게 현존이고요. 그것은 결국 시간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제시되는 내용이네요. 중요한 것은 존재론적 기초 물음의 해명으로 향한 하나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인지 혹은 여하튼 올바른 길인지 여부는 길을 간 이후에야 비로소 결정될 수 있다. 존재의 해석에 관련된 싸움은 중재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 싸움은 아직 전혀 불붙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제1절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인데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네요. 그리고 결국 싸움이 갑자기 걸어질 수 없고 싸움에 불붙이기는 이미 하나의 준비를 필요로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앞에 놓여있는 연구는 길 위에 있다. 온터백스 그랬네요. 길을 가고 있다. 이런 말이네요. 어디에 이러한 연구는 서였는가? 길을 어느 만큼 걸어왔는가? 이 말이겠네요. 존재 같은 것은 존재 이해력 속에서 게시되어 있는데 이 존재 이해력은 이해로서 실존하는 현존재에게 속한다. 하이데거가 이 두 용어를 병행해요. 페어슈텐트니스와 페어슈테인인데요. 페어슈테인은 이해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고요. 페어슈텐트니스는 이해력, 능력이에요. 철학적 능력은 이성과 지성으로 말해지죠. 이성, 페어논프트, 지성, 페어슈탄트. 그러면 존재 이해의 능력은 뭐냐? 지성이냐 이성이냐 이렇게 물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물음이 하이데거에게서는 불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성의 능력과 지성의 능력의 구별 이전의 능력이 존재 이해의 능력이니까요. 그럼에도 구태여 능력을 제시하라 하면 그런 물음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이해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듯 합니다. 여튼 존재 이해력은 존재 이해 속에서 성립해요. 또는 존재 이해는 존재 이해력에 의거해 가능해요. 그래서 번역상 이해와 이해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존하는 현존재에게 속한다. 존재의 선행적인 계시성, 비록 비개념적인 계시성일지라도 이 계시성이 가능하게 하는 점이 바로 현존재가 실존하는 세계 내 존재로서 존재자에 대해 그 세계 내부적으로 만나지는 존재자에 대해서는 물론 실존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존재를 계시하는 이해가 존재 이해가 존재를 계시, 개방, 오픈한다는 것이죠. 현존재적으로 어떻게 도대체 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은 자신의 대답을 존재를 이해하는 현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구성 틀, 에로의 기환 속에서 얻을 수 있는가? 현존재 전체성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성 틀, 즉 염려의 구조는 시간성 속에 근거를 둔다. 염려의 구조가 자기에 앞서 이미 세계 안에서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이었죠. 거기서 자기의 앞서가
미래의 요소, 도래의 요소, 이미 세계 안에 이것은 과거의 요소, 기존성의 요소, 세계 내부적 존재자 옆에 존재함은 현재 내지 현재화의 요소였죠. 그렇다면 이 구성들은 시간성, 즉 도래와 기존성과 현재라는 세 가지 탈자태의 통일성 속에 근거를 두네요. 따라서 탈자적 시간성 자체의 근원적인 시간화 방식이 존재의 일반의 탈자적 기투를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탈자적 기투, 이 시간적 이해 이런 말이겠죠. 앞에서 존재를 계시하는 이해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요. 여기 있네요. 존재를 계시하는 이해가 어떻게 가능한가 물었어요. 존재를 계시하는 이해를 탈자적 기투, 즉 시간적 존재 이해로 본 것이네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성의 이러한 시간화 양상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하나의 길이 근원적인 시간성으로부터 존재의 의로 인도하는가? 존재의 시간 또는 현존이죠. 시간의 존재도 현존이에요. 존재의 시간성도 현존이고요. 바꿔 말해볼까요? 존재의 시간성, 시간의 존재성이 모두 현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존재는 현존에서 만나 있어요. 시간 자체가 존재의 지평으로 드러나는가? 마지막 물음이네요. 이 책에 시간 자체가 존재의 지평으로 드러나는가? 이중적 의미가 있네요. 존재의 지평이 세계라면, 즉 존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그 무엇이 세계라면 실존적 시간성이 그런 세계 지평으로 또는 세계 지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근데 이 존재의 지평이 현존을 의미한다면 이때의 시간은 실존적 시간성이 아니라 시제적 시간성, 템포랄레 차이트리카이트가 돼야 해요. 그래서 시제적 시간성으로서의 시간 자체가 존재를 위한 1차적 지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자체라는 말은 시간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탈자태예요. 또 하나는 탈자적 지평이에요. 탈자태들도 시간이고 탈자태들에 의해 성립된 차원, 우리가 3차원, 4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의 3차원도 시간이에요. 차원과 탈자태 이 두 가지가 시간이라는 말에 의해 총괄돼요. 그러니까 탈자태라는 것 없이 지평 내지 차원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지평은 지속적인 게 아니고 매 순간 탈자태들에 의해서 다시 성립하는 것이에요. 시간은 어려운 주제인데 여하튼 하이데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용재성은 세계라는 지평에 의거해서 성립해요. 세계는 쓸모 연관과 유의성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쓸모와 유의성에 의거해서, 즉
베반트니스 주자멘항과 베도이퉁스 주자멘항 맞나요? 베도이트잠카이트스 주자멘항 이렇게 하겠네요. 그 두 가지가 세계성의 구성 요소예요. 두 가지 의거해서 용제성이 이해되는데, 그렇다면 그 존재 일반의 개념인 현존은 무엇에 의해 이해되느냐? 그는 시제적 시간성의 3차원적 시간화에 의거해서 이해됩니다. 이 논의는 현상학의 근본 문제라는 전집 24권에 다뤄져 있고요. 일부 다뤄져 있고요. 그리고 하이데거 만년의 강연문인 시간과 존재라는 강연문, 소논문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다뤄져 있습니다. 소논문은 작아서 소논문인데, 작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욱더 난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83절까지 공부하신 분은 대략 존재와 시간의 내용을 이해하신 것이고요. 그럼 이제부터 하이데거의 전체적인 사유를 공부하러 길을 떠날 준비가 된 셈이겠네요.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